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두 명의 왕을 만나볼 겁니다. 바로 19대 왕 숙종과 20대 왕 경종입니다. 이 시기에는 붕당 간의 갈등이 막 끊이질 않았거든요. 붕당!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 나뉘는 무리를 말하는 말 맞죠? 맞습니다. 조선 왕조를 통틀어 붕당 간의 싸움이 가장 심했던 시기, 이 혼란 속 조선을 이끈 두 왕 궁금하시죠? 네. 숙종부터 얼른 만나보죠. 숙종실록 열어봅니다. (1674년) 조선 제19대 왕이 된 숙종. 18대 왕 현종이 왕비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 바로 숙종이었거든요. 14살 어린 나이에 왕위 자리에 오릅니다. 성종, 명종의 경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후 어머니나 할머니가 왕의 옆에서 나랏일을 살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한다? 수렴청정. 하지만 숙종은요, 수렴청정 없이 즉위하자마자 직접 나랏일을 챙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레벨업 한다고 하잖아요. 숙종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레벨업을 해나갑니다. 바로 환국을 통해서입니다. 환국? 판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바뀐다는 말이겠죠. 숙종이 왕이 될 당시 조선 조정은요, 서인과 남인으로 세력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왕의 힘이 강해지기 위해선 한 붕당에게 힘이 쏠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서인이 힘이 좀 세졌네 싶으면 남인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남인이 힘이 좀 세졌네 싶으면 서인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결과 가운데 있는 왕의 힘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 환국으로 레벨업! 심지어 숙종은요, 사랑까지도 정치에 이용합니다. 네? 숙종에겐 왕비 인현왕후와 후궁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 인현왕후 장희빈. 장희빈은요,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궁녀로 처음 궁에 들어옵니다. 미천한 신분이었지만요,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인현왕후는요, 유명한 명문가인 여흥민씨 집안에 태어난 양마집 교수였습니다. 둘의 집안 차이가 큰데 라이벌이 될 수 있어요? 당시 왕실에서는요, 왕의 아들을 낳는 것, 이게 뭐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장희빈이 해냅니다. 후궁 장희빈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숙종은 얼른 왕자를 후계자인 원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인들이 숙종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직 왕비 마마의 나이가 젊습니다. 언제든 왕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현왕후의 아버지는요,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장희빈은 남인 쪽 사람이었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대립은요, 곧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었던 셈이죠. 결과는 장희빈과 남인의 승리. 숙종은 이 장희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윤을 원자로 삼습니다. 동시에 인현왕후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사건으로 서인들은 힘을 잃고 조선의 조정은 남인들의 차지가 되었죠. 하지만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5년 후 다시 서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납니다. 숙빈 최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연인군. 연인군 뒤에는 서인이 있었지요. 서인은 이 연인군을 앞세우고 슬슬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사랑은 줄어든 데다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으니 서인에겐 아주 좋은 기회였겠지요. 서인들은 숙종을 찾아가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가 연인군을 낳은 숙빈 최씨를 독살하려 한다고 이릅니다. 숙종은 남인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다시 서인들을 앉힙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도 다시 중전 자리를 찾지요.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후궁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번갈아가며 왕비가 됐다가 쫓겨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아이, 어지러워. 왕의 뜻에 따라 자주 정권이 바뀌자 신하들은 내내 왕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들이 활개를 치던 효종, 현종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자신의 정적 목적을 위해
사랑을 거침없이 이용했던 숙종. 숙종은 환국을 통해 얻은 강력한 왕권으로 조선 후기 사회를 아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요. 전쟁이 끝난 이후 쑥대밭이 된 국토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토지를 정비해 백성이 새롭게 농사지을 땅을 마련하게 됩니다. 숙종은 무려 46년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선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켰죠. 그리고 1720년 6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숙종이 떠난 자리, 장희빈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입니다. (1701년)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한 죄로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14살 세자였던 경종은 어머니 장희빈의 죽음 이후 내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요. 숙종이 죽은 후 드디어 경종이 왕이 오르지만 이거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경종에게는요, 넘어야 할 벽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노론이었습니다. 노론이요? 환국 정치를 거치면서 서인들 사이에서도 이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뉘게 된 겁니다. 노론은요, 사사건건 이 경종을 무시했던 반면에 소론은 경종을 지지했죠. 경종이 즉위한 지 1년 되던 해 이 노론은 경종이 이 아들이 없다면서 이 경종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연인군이 나란 일을 만든 게 좋겠다고 요구까지 합니다. 왕을 대신해서 말이죠. 경종이 왕인데 기분 나빴겠어요. 왕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요구였죠. 하지만 경종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나란 일에서 손을 떼겠소. 소론이 명을 거둬달라며 눈물로 청하자 경종은 또 그렇게 합시다 라고 또 명을 거둡니다. 에? 이렇게 쉽게요? 경종이 덫을 놓은 거였습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군지 가려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경종에게도 반대파 노론을 쳐낼 기회가 찾아옵니다. 소론 중에 이 김일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김일경은 이 노론이 왕에게 저지른 행동들을 조목조목 비판한 글을 경종에게 바칩니다. 경종은 노론 인사들을 영모죄로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내버리죠. 아버지 숙종처럼 환국을 통해 레벨업! 이걸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1724년 어느 여름 경종은 37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 숙종은 신하들의 세력 다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튼튼한 왕권을 세웠지만 아들 경종은 신하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뜻을 제대로 펼 수가 없었지요. 갈등이 절정에 달한 조선을 이끌었던 두 명의 왕, 숙종실록, 경종실록 끝!